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호 재판장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했습니다. 뭐 뇌물공여,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중에서 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뇌물공여죄, 또 대북송금 뭐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 6월.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외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를 외국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과 300만 달러를 유출한 행위는 검찰이 기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비가 우리 흔히 500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80만 위안, 그 다음에 300만 달러,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그 검찰이 대북송금 그 위반 뭐 이렇게 기소를 안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이 좀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는데 판결문은 이거는 지금 기자들이 이제 그 법정에서 그 판결을 이렇게 선고하는 거를 받아 적어서 기사를 쓴 걸로 보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판결문은 아마 한 며칠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뭐를 구체적으로 대북송금이라고 봤고 뭐를 아니라고 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여하튼 스마트팜 사업비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북송금 맞는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그런데 이제 조선노동당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급해서 미승인,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은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은 인정이 된다. 이래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유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거는 맞는 거 보이는데 근데 직접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느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여하튼 북한에 보낸 거는 맞는 것. 그러니까 국내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거는 맞는 거죠. 대북송금은 맞는데 그게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느냐 아니면 누가 중간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기자들이 제대로 받아 쓴 것인지 여부는 아마 조금 더 그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봐야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판결에서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범관계라는 것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6월 7일에 나왔던 이화영 판결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사는 똑같은데 신진호 판사 아닙니까?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건 이제 지금 김성태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그때와 이게 달라졌다 또는 안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여하튼 법원이 대북송금, 이 대북송금은 결국 이재명의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그룹이 내준 거죠. 이 대북송금은 유죄다 하는 거는 인정을 했다는 그 측면은 변한 게 없고 다만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디까지가 유죄고 뭐 어디까지가 뭐 무죄냐. 왜냐하면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이 일부를 무죄로 지금 한 것처럼 보도가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북 송금은 유죄다. 송금한 건 맞는다.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김성태 판결문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도 사실은 똑같이 이 신진우 판사가 그 1심에서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이재명 피고인 측이죠. 피고인 측이 이 부분을 관할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에 일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뭐 배당된 게 엊그제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김선수 그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 지금 김선수 대법관 얼마 안 남았죠, 임기가. 일부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심리를 지연시킨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계속해서 관할지가 어디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지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기에 그야말로 법 논리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도로 신진우 판사가 이제 그 맡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냥 맡게 되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재명과 연관된 대북 송금 뭐 이 부분은 신진우 그 판사가 연이어서 이화영 때에 이어서 김성태 때도 연이어서 자, 그 부분은 유죄다 하는 걸 인정한 셈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재명의 대북 송금 부분도 뭐 유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신진우 판사가 만약에 심리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자, 서울지방법원으로 옮길 것이냐 옮기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를 결론을 내봐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오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뭐 경천동지할 일인 것처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과장이고요. 어차피 이화영 판결문하고 똑같은 판사가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맥락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자세한 판결문이 나와봐야 되지만 그렇고 어떤 대체적으로 이화영 판결문과 맥락이 같은 그런 판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이제 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왔을 때, 자, 이화영 판결문과 혹시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뭐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정도 지났는데 같은 판사인데 저는 뭐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더라도 여하튼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법원이 대북 송금은 유죄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